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11월 10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미국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 시대가 개막이 됐죠. 지금부터 우리 관심은 이 트럼프 시대와는 달리 바이든 시대의 한미 관계를 어떻게 정립을 할 것이냐, 특히 안보와 경제에서는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하죠. 자, 그런 상황에서 대미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것이 핵심 과제인데, 자, 문재인 대통령 지금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엉뚱한 방향으로, 한미 관계를 엉뚱한 방향으로 처음에 방향 실점부터 잘못한 거 아니냐. 아니 그 전에 과연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런 의문이 드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은 상원 외교위원장을 오래 하면서 상당히 노련한 외교 전문가죠. 그런데 트럼프와는 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처하는 방식은 마치 트럼프 때와 똑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실보이면 투업을 보시면은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 지옥에 났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의 북한 성과를 이어가자. 자, 바이든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와 차별화, 완전 차별화, 더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죠. 여러 가지 이 호칭도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그 바이든인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의 북한 성과를 이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이든은 비핵화가 문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그동안 트럼프와 정상회담 쏘를 해왔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과.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 공백이 없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성과를 이어가자.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이 대북 정상외교, 트럼프의 대북 정상외교를 무의미한 프로젝트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트럼프 성과 개성을 주장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트럼프 시골은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이든과의 앞으로 관계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진을 보시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금 미국으로 급히 달려갔는데 트럼프 쪽에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나러 갔습니다.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쪽에 폼페이오가 만나서 무슨 그 정리할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작별 인사 하려고 태평양을 건너간 것인지 참 이해스럽기만 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최대 치적으로 내세워왔던 것이 남북관계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트럼프와 같이 이렇게 케미를 이루어서 정상회담, 세 나라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 김여정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막말을 듣는 그런 사이로 틀어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이든 시대가 개막되는 이런 바이든 시대가 개막되는 외적 변수까지 생겼는데 지금도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거의 그 후반기로 접어들었는데 아마 국내용으로 최대 취직이 뭐냐고 그러면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겠죠. 검찰 개혁이다. 다른 거 뭐 별로 내세울 게 없으니까요. 뭐 집값 엉망이지, 경제 그렇죠. 그 코로나 사태에서 여러 가지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검찰 개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런데 검찰 개혁은 실제 상황에서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 논리를 제공하는 게 검찰 개혁이었죠. 무조건 검찰이 개혁에 저항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밀어붙이는, 그래서 인사권, 간사권, 추미애 장관의 이 감찰권, 총동원해서 수사지휘권 총동원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또 윤석열과 추미애는 전쟁 중입니다. 지금 대치는 크게 두 갈래죠. 하나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의 경제성 조작이나 증거인멸 문제, 거기에 대한 대전지검의 검찰 수사, 또 하나는 난데없이 불거진 특수활동비,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데, 자, 이 국정과제 1호라고 그 탈원전 정책이, 그래서 무리한 이 추진으로 불법을 저질른 이것이 지금 수사 대상입니다. 이 경제성 조작이나 증거인멸 이런 부분 444개의 파일을 없애버렸다는 거 있었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은 정권의 눈치 보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시즌2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죠.
어제도 진천 법무연수원에 갔습니다.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신임 차장 검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면서 검찰 개혁의 방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다.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검찰, 이 이야기는 본인에게 사퇴 압박이 있지만 국민만 믿고 가겠다. 살해는 권력 수사하겠다. 공정한 수사도 그 이야기입니다. 공정한 수사. 살해는 권력도 수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일보 신면에 이 내용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신임 차장 검사들 만난 윤석열, 검찰개혁 방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 돼야 된다. 이 내용은 어제 70분간 신임 차장 검사들에게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하면서 한 말입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 이 발언에, 윤석열의 발언에 정치적이다, 이렇게 여건의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다시 공정 강조를 했고,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즉, 권력의 검찰이 아니다, 정권의 검찰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제 한동훈과 몸싸움을 벌였던 전진웅 차장검사는 수강 대상인데 빠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수사 고삐를 놓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원전 수사를 고삐를 놓치지 않고 있는데, 감사원이 검찰에 건넨 보고서, 수사 참고 자료, 이것을 수사를 안 하면 오히려 직무유기다. 너무 그것이 고발장 수준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수사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수사하는 거다. 이것이 검찰의 입장이죠. 무슨 정치 수사가 아니고 그것을 수사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검찰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사에 따라서는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 감사원법 위반은 물론이고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그 대상은 지금 청와대로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청와대로 갈 수가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월성원전 1호기 연구 가동중지 언제 되느냐 이렇게 딱 단정을 하고 물어봤다는 그 기록이 감사원에서 적발을 했기 때문에, 그 감사원에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아주 청와대 육성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전 수사와 함께 또 하나 전선이 형성되는 지점은 특수활동비 문제죠. 처음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을 겨냥을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했죠. 윤석열이 검찰 특활비를 주머니 돈처럼 쓴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에는 안 준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이죠. 친정권적인 지검장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는 안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감찰을 하라. 추미애 윤석열의 특활비 돈을 감찰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이것을 마치 윤석열의 대선 자금, 정치 자금을 펑펑 쓰는 것처럼 국민의 세금으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확대 재생산을 막 시켰죠. 정치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되니 야당과 검찰 내부에서는 좋다.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의 특활비도 캐보자, 이렇게 이야기했고, 윤석열 총장은 이런 한 푼이라도 다 캐야 내 것도 다 밝히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느닷없는 쩐의 전쟁, 돈싸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가 대검에 가서 특활비 활동을 실태를 들여다봤죠. 양쪽 주장은 서로 편리할 대로 합니다. 야당은 추미애 돈이 문제가 있다, 여당은 윤석열 돈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은 좀 객관적인 팩트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추미애에게 부메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책골을 넣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특활비 논란도 어떻게 보면 쟁점이 파생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갈래 논쟁이 있는데 간략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추미애의 법무부도 검찰목 특활비를 받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중앙일보 일면 톱입니다. 법무부 검찰국, 검찰 특활비 10억 원 받았다. 법무부 검찰국입니다. 검찰국. 추미애 장관 쪽은 나는 이런 데 안 받았다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일단 법무부에서 검찰목의 특활비를 갖다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1월부터 11월 사이에 10억 원, 1년도 안 된 기간에 10억 원을 검찰 특활비로 법무부 검찰국이 갖다 썼다. 야당이 올해 특활비 지급 내용을 공개했는데, 수사도 하지 않는 검찰국이 편법 사용 의혹이 있다. 이 특활비는 말 그대로 특수활동을 하는 것이죠. 검찰 수사, 극비 수사 같은 거 할 때 쓰라는 돈입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은 안 썼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안 썼다는 증거는 없다. 그래서 추미애, 윤석열 공격하다 오히려 역풍.
검찰의 인사 예산을 담당하는 검찰국은 수사나 첩보 활동과는 무관해서 특활비가 본래 용도와 다르게 편법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새로운 의혹이 또다시 추미애의 법무부에 제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헛발질이다, 추미애의 헛발질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쟁은 추미애가 앞으로는 검찰 특활비 배정에서 윤석열을 패싱하겠다. 법무부가 직접 지청에, 지검에 나눠주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사지휘권을 박탈을 했는데 이번에는 예산 배정권까지 뺏어버리려는 그런 시도다.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8면 보시면 법무부가 원래 특활비 배정은 장관 권한이다 이러면서 가져가겠다. 그런데 야당은 그렇게 되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그렇죠. 이 수사, 정권 살해는 정권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검찰 부서에는 돈 하나도 안 내려보내고 다른 부서에 막 내려보내면은 그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돈 가지고 검찰 수사까지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동안 일선 경찰청에 대한 특활비 배정은 법무부가 대검에 위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배분 권한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돈 집행권을 가져가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검찰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일선 수사 상황을 다 알고 있고 또 수사를 하고 있는, 그래서 어느 쪽이 얼마가 필요하고 이것이 대검이 다 알기 때문에 대검이 효율적으로 특활비를 집행할 수 있어서 그동안 자연스럽게 이런 관행이 생겼다.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로 오지만은 검찰이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검에서 다 했는데 왜 갑자기 또 가져가려고 하느냐. 법무부가 부당하게 그것을 또 배정권, 돈 배정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논란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쟁점은 윤석열이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패싱하고 특활비를 썼다. 그러니까 친정권적인 서울중앙지검에는 돈을 안 줬다.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주장을 했죠. 국회에서 주장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조실보 오면에 보시면은 추미애 장관 헛발질, 중앙지검에도 예년처럼 특활비 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중앙지검에도 예년처럼 특활비 다 줬는데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에는 안 갔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줬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냥 그건 내가 들은 말이다, 이렇게 또 한 발짝 물러섰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주머니 돈 주장했지만 여야 의원 검증 결과 증거는 안 나왔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도 상당한 액수의 특활비가 다 내려가고 있었다. 자, 이런 이야기인데 좀 주목되는 것이 조선일보 그 옆에 기사, 사이드 기사입니다. 추미애가 부정확한 정보로 수사 의뢰 감찰 지시한 게 많다. 드루킹 댓글 사건처럼 재발등 찍는 사례가 많다. 자,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 계속 감찰 지시, 또 수사 지시 이런 것을 하면서 여러 개 있었죠. 한명수, 또 채널A 사건, 김봉현, 라임 김봉현 이렇게 수사하라 감찰하라 막 했는데 거의 다 어떤 사기 전과자, 또 사기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현재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말도 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드루킹 댓글 사건, 지금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죠. 그것도 재발등 찍은 겁니다. 자, 민주당 대표 시절에 김호준 씨, 처음에 김호준 씨가, 방송인 김호준 씨가 보수 진영의 인터넷 여론 공작 음모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곧바로 추미애 대표가 댓글 조작 수사를 의뢰를 했죠, 경찰에.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 보수 진영이 아니라 드루킹 김동원 씨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공작 행태가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헛발질을 해서 자책골을 먹은 것이죠. 그래서 이 추미애 장관이 김경수를 잡았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가 징역 2심에서 2년을 선고받으면서 자기 대권의 출마 이런 이야기가 없어졌고 문재인 정권 전체의 자기 대권 프로젝트가 헝클어져 버리는 그 단서를 공교롭게도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제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추미애 이 대표의 헛발질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파급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김경수의 여론조작 사건, 이 단순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대선 과정에서 수백만 건, 100만 건, 188만 건인가요? 118만 건의 여론 좋아요 댓글 조작을 했으면은 그것은 댓글 조작이 아니고 여론 조작이죠. 선거 여론을 조작한 겁니다. 선거 민심을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정권의 정통성 시비도 일어날 수가 있겠죠. 과연 정당하게 탄생한 정권이냐, 그 시비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드루킹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후보였습니다. 대통령까지 되는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가 최대 수혜자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김경수 선에서 지금 처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핵심은, 그렇다면 이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김경수가 드루킹을 이용해서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느냐, 이게 핵심이 되겠죠. 자, 먼저 중앙일보 12면을 보시면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허익범 특검 인터뷰가 나옵니다. 허익범 특검 인터뷰. 김경수 잡은 허익범, 증거만 1333개 제출했다. 그래서 유죄를 확신했다. 그런데 이 인터뷰 중에 의미 있는 말이 나옵니다. 이겁니다. 드루킹 김씨가 경제적 공지나 모임, 경공모죠. 그 회원인 도모 변호사를 일본 대사나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해달라고 청탁을 했고, 김경수가 청와대에도 도 변호사 이력서를 전달을 했으며 이후 오사카 말고 센다이 총영사는 어떻게 했느냐고 역제안했다. 이 사실을 재판부가 다 인정을 했다. 자, 여론 조작을 해주는 대가로 자리를 달라. 예간 매직 행위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시도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패를 했지만 서로 겁이 달라서, 원하는 곳과 주는 곳에 겁이 달라서 성사는 되지 않았지만 그런 예간 매직 행위가 있었다는 건데, 총영사 자리를 주는 대가로 그 문제로 당시 백운우 민정비서관이 도모 변호사를 청와대 인근에서 면접을 합니다. 그리고 김경수와 드루킹을 소개해준 인물은 송인배 1부속 비서관입니다. 다 백운우, 송인배 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죠. 그리고 김경수는 대선 때 문재인 후보 대변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붙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김경수는 10번을 드루킹 김동연과 만납니다. 그런데 아무 보고도 안 했다. 문재인 후보에게. 그리고 김정숙 씨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가 그때 대선 때 한 행사장에서 경공모 쪽에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하는 동영상이 한번 공개가 된 적이 있었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경공모.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도 보고를 받았을 수도 있다. 이런 재판부 판결문이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동아일보 12면을 보시겠습니다. 드루킹의 문 대표와의 경공모 보고 진술. 의심되기는 하나 허위라고 단정 어렵다. 이거 재판부 이야기인데, 자, 재판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경제공지나 모임, 경공모 회원들의 텔레그램 대화방 메시지가 재판부에 증거를 제출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죠. 경공모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그 대화방, 거기서 경공모에 대해서는 2017년에 이미 당시 문재인 대표에게 보고했고, 문재인 대표가 드루킹 닉네임은 이미 알고 있더라. 이런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드루킹 닉네임, 김동원의 닉네임 드루킹을 문재인이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미 경공모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표에게 보고가 됐다. 자, 이 내용이 재판부에 제출이 됐는데, 재판부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김동원 씨가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닌지 일단 의심이 되기는 하나, 일단 의심이 되지만은 이렇게 말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허위가 아닐 수도 있다. 진실일 수도 있다. 진짜 그런 이야기가 대화방에서 오갔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재판부의 판결문에 나옵니다. 경공모에 대해서 2017년 이미 당시 문재인 대표에게 보고했고, 문 대표가 드루킹 닉네임은 이미 알고 있더라. 자,
그래서 대화 내용을 요약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전체적인 취지에는 신빙성이 높다. 재판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문재인 정권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다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 대선 때부터 여론 조작이 있었죠. 그 다음에 지방선거 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청와대 7개 부서가 개입한 의혹이 있죠. 총선 때 또 선거 룰을 바꿔버렸습니다. 선거법 개정을 하고 또 코로나 포퓰리즘 이런 것을 막 활용을 했죠. 또 내년 4월 부산시장 선거가 좀 어렵다고 하니 또 동남권 신공항을 부산 가덕도에 지어주겠다. 또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면은 2022년 대통령 선거 때도 또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조간 딱 풀렸습니다.